기름이 쏟는 새 차 제조 불량인가 설계 불량인가. 음. 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같이 이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같이 보고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새 차인데 연료 펌프하고 연결되는 데서 연료가 쿡쿡 쏟아져. 자, 저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왜 주행하다가 네, 쭉 하다가 혼자 화재 났다고 그러잖아. 어? 그쵸. 냄새 나면서 화재가 났다 이런데 대부분 이제 연료 라인에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막 다 타버렸어. 어, 그럼 저것도 다 타버리니까 증거가 안 남잖아. 그쵸. 그나마 이 차는 1000km밖에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 냄새가 심하고 또 앞에 가까이 있어서 머플러 쪽 가까우니까 운전자가 빨리 발견하고 차를 세웠으니까 천문다행이지. 음, 만약에 고속도로에 심시고 막 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 머플러하고 좀 거리가 먼 데서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화재 아우, 나는 거, 화재 그쵸. 나는 거.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화재 나면 입증심을 누가 진다? 아우, 소비자가 소비자가 해야죠. 지는 거야. 네. 이제 이게 그래도 이제 디젤이 발화점이 높아 갖고 불은 바로 안 붙었겠지만 음. 이게 이제 가솔린이나 아니면 여기 온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화재가. 근데 이제 저 연료가 어디 쪽에 붙으면 이제 그 문제가 있냐면 터보 있는 데하고 네. 그쵸. SCR 장치. 네. 그 가까이 있으면 거기 온도가 엄청 높거든. 네. 터보는 200에서 250도, 많을 때 300도까지 올라가고, 음. 또 SCR, DFF는 기본 300도야. 그러다 맞아요. 많이 연소 장치 잘못되잖아. 900도까지 올라가. 어우. 그러면 당연히 불났죠. 네. 예. 이거는 인제 미세누유도 아니고 무슨 누유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 이거는 왕창누유? 왕창 뭐 새는 거지. 왕창 네. 새는 거. 아. 화재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일단 연료누유. 저렇게 연료누유. 연료누유, 저렇게 연료누유돼서 불 나는 거. 근데 저거는 그래도 이제 액체 성분이 콸콸 쏟아니까 그래도 조금 불 붙게 곤란한데, 이 기체 상태, 그러니까 무화 상태로 안개모양을 뿌리잖아. 네. 그럼 또 불이 쉽게 붙을 수 어. 있어요. 그게 저거 액체가 많이 뿌려지잖아. 그럼 조금 덜한데, 기화된 상태로 안개모양을 뿌려지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료누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일누유. 오일누유도 만약에 이게 흡기 쪽으로 되는 좀 괜찮은데, 만약에 배기 쪽에 만약에 누유되잖아요. 그럼 불 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 합선. 전기압 예. 스파크. 스파크. 어디서 되면 그건 다 나는 거고요. 아무 데서나 앞에 뒤에 다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배기가스 저감 장치. 요새 아까처럼 촉매라든가 이런 장치가 DPF 장치가 문제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주변에 만약에 그 가연성이 있잖아요. 그럼 화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화재는 대부분의 이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렇게 주행하면서 불 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연료 누유가 많고, 음. 그다음에 배선 합선이 많아요. 네. 그 명장님께서 아까 방금 무화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게 저거 하얗게 막 나오죠? 네. 저게 이제 무화상태, 아, 안개 모양의 저거. 저 예. 굉장히 예, 위험했던 저게 거군요. 위험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왜 그랬냐면, 요즘 차들이 연료 누유가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연료 라인이 예전에 파이프였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였어요.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트로 꽉 조였잖아. 연료 셀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여기만 여기 나사산이라든가 여기 나사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딱 폼이 받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셀 확률이 거의 없죠. 그쵸. 예, 나사니까. 이렇게 없죠. 안 사는데 지금은 초덕하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쉽긴 하네요. 자, 이렇게 초덕하면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적어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실제 차가 이거잖아요. 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가 닿아서 마모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안에 파킹이 두 개 있어요. 패킹. 요게 패킹 두 개가 두 들어가는 개 거네요. 들어가요. 두 개. 자, 그러면 이게 패킹이 두 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엔진이 있으니까 열이 있잖아. 엔진 열에 의해서 얘도 변화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그럼 얘가 수축 팽창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열 받으면 얘가 딱딱해지는 거잖아. 네. 무조건 이상 없더라도 5년마다 패킹은 교환해야 되고요. 정비 시에는 요거 꼭 패킹 교환하도록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는 정비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있으니까 탁 끼면 기름 안 새니까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새니까, 그렇잖아요. 요 패킹을 꼭 갈아야 된다. 그리고 한쪽 라인에 패킹이 두 개씩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 끼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비사들이 이걸 잘 교환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이렇게 뺐다 꼈다 한번 작업을 하잖아. 무조건 갖다가 이거는 패킹 교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예요.
이분께서 이제 정비소를 들어가 갖고 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 파이프 조립 체결 체결 불량이라고. 불량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재장착을 해주시고 이제 잘 음. 예쁘게 음. 그 다음에 세척 작업. 뭐 당연히 세척해야지. 왜냐면 디젤 차니까. 저거 경유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냄새 오랫동안 나요. 그렇죠. 예. 엔진 열을 받을 때마다 그냥 경유 냄새가 계속 납니다. 음. 아마 그 냄새가 없어지려면 아마 열흘 이상 가야 될걸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 오일 쿠폰까지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니 근데 저 불날 뻔했고 되게 생명과 연결돼 있고 음. 근데 엔진을 쿠폰하러 하기야 뭐. 네. 근데 뭐 서비스 업에서는 그 사람 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고장 나면 서비스 센터 가면 그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또 설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딱 그 매뉴얼대로 정비만 해요. 교환하라면 교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저기 뭐야 그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뭐 엔진을 교환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도와주겠죠, 해주십시오. 직원이 미안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은 잘못 아니잖아요. 원래 조립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총알 맞는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건 그래도 이제 결제를 받아야겠지만 엔줄 쿠폰 정도가 제일 그래도 만만하니까. 만만하죠. 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뭐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해주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야 이렇게 내가 위험했는데 이거 뭐 엔줄 쿠폰 하나 쳐 이렇게 서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어째 제조회 사. 그리고 서비스 센터는 그 사람도 무슨 그 소장이라도 무슨 힘이 있어. 그렇죠. 위에서 또 봉급받고 직원이니까. 일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차 문제됐다 그러면 난리 가서 뭐 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 할 필요 없어. 그 사람들도 봉급 빨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정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위에 보고하는 거죠. 네. 그럼 위에서 보고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그거 처리 하나 못해 이렇게 나오니까 음. 최소한도 그 사람은 막죠. 그러다 보면 어려워요. 막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는 또 화가 나고 연속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참 이게 다단계식으로 돼 있잖아요. 솔직히 이 조직이라는 게 다단계야. 그쵸. 제일 꼭대기에서 네. 한 사람이 피라미드 그다음에 구조죠. 밑에 또 있고 네. 그다음 밑에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정비업소거든. 제일 말단. 네, 근데 더 약한 데가 어딘 줄 알아? 그리고 본사에 서비스 센터는 좀 세. 네. 그나마. 대리점. 그 블루엔진이라든가 이게 더 약한 데 있잖아. 네. 대리점 거기. 그건 또 개인 사업자야. 가슴이 아프네요. 거기는 또 그냥 더 힘이 없어. 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간판 현대가 걸었으니까 다 뭐 해주려고 막 소리 나는데 그 사람 아무 힘 없어. 권한이 없다니까 권한이. 같은 차종은 아니고 이제 카니발 전 버전인데 음. 이게 2020년에서 21년에 나온 차가 이제 연료 펌프 라인 쪽에 이제 음. 체결 문제로 이제 화재 가능성이 있어 저 갖고. 호수 있잖아요. 네.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이제 잘라온 거고 네. 이게 길게 저렇게 돼 있어요. 음. X자로 돼 있는데 다 똑같아요. 예, 요즘 다 저거 방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식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시는 분들은 뭐 해결된 문제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뭐 가끔 한번 여셔 갖고 체결 잘 돼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